건축을 통해 자동차 브랜드의 정체성과 그 지향점을 분석하는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선 메르세데스를 가문의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 고성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BMW를 역동적인 바닷가의 맨션으로 비유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이들과 함께 프리미엄 3사로 평가받는 아우디를 건축의 비유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아우디는 꽤 오래전부터 메르세데스, BMW 이상으로 훌륭한 차를 만들고 있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우디를 2류로 폄하하는데요. 아마도 전륜 기반이라는 구동 특성과 안정감을 주는 메르세데스와 스포티한 BMW 사이에 너무나 단순한 1차원의 축에서만 아우디를 평가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이커들의 고차원적인 고민과 가치 있는 내용들을 우린 너무 쉽게 이해하고 싶은 욕심인지 마치 2차원의 플랜랜드에 갇혀 3차원을 모르고 사는 도형들처럼 1차원적 기준만 적용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스포티함과 안정감이란 정체성도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 BMW와 메르세데스가 택한 방법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한 말일 뿐, 같은 목적을 위한 훨씬 다양하고 깊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아우디는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아주 멋진 슬로건과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미가 Best or Nothing이나 Sheer Driving Pleasure처럼 쉽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통해 느껴지는 아우디의 철학은 소름 돋을 정도로 대단하고 구체적입니다. 오히려 아우디를 설명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최근 큰 틀에서 변해버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는 이미 완성형의 차를 만들고 있기에 변화의 폭이 크지 않고 시대의 변화나 기술 경향에 따라 큰 변화를 맞이해야 할 때도 그 정체성만은 지키며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정체성이 바뀌는 일은 없는 것이죠. 비록 디젤 게이트라는 큰 이슈가 있었지만 판매와 평가에서는 정점에 있었고, 이전에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높았을 것 같은 아우디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그리고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자신들만의 가치는 어떻게 변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심플했던 3세대 A8부터 변해버린 4세대 A8을 서로 다른 건축으로 비유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세대 전에 심플했던 3세대 A8과 그 시절의 아우디를 건축으로 비유한다면 어떤 건물이 될까요? 저는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의 정점에 있는 펜트하우스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영화 속 장소로 비유하자면 고담시에 있는 브루스 웨인의 펜트하우스와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의 집약체인 도시, 그 속에서도 비용 대비 가치라는 엔지니어링적 가치에 입각해 치밀한 계산과 새로운 공법으로 만들어낸 고층 빌딩, 그리고 그 최상층에 첨단의 디자인과 감각적인 소재의 활용으로 럭셔리를 더한 펜트하우스라는 건축은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럭셔리를 모두 가진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의 정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장소는 메르세데스처럼 가문의 역사를 중시하는 산속의 고성 같은 건축이나 BMW처럼 자유를 추구하고 도전적인 바닷가의 맨션 같은 건축과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새로운 럭셔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련되고 럭셔리하다고 해서 아우디와 대응시킨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을 전달하는 방식에서도 꽤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첫인상에서 부분보다는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간결한 실루엣과 그것을 나누는 프로포션은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무게 중심을 강하게 잡고 있어 안정적이고 완벽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첫인상은 자극적이기보다 차분하기에 자연스럽게 그 디테일로 눈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빌딩의 날카로운 엣지를 보는 것 같은 금속 라인에선 설계자의 얘기를 직접 듣는 것만큼이나 그 내용이 직관적이지만 그 얘기가 구구절절하거나 시끄럽기보다는 조용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설득할 때 큰 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사람도 있고 사업가의 허세로 자신을 포장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실는 거장들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란 것도 결국 디자이너가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인 것이고,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우디는 자연 채광을 통한 차체의 리플렉션으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만든 후에 강한 인공 조명을 통해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보다 부드럽고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부드러운 익스테리어만으로도 보는 사람을 무장해제시켜버리는데, 실내엔 한 번 더의 감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속, 나무, 플라스틱 등 소재 활용의 최신 논문을 보는 것 같은 재질의 활용으로 그 어떤 경관보다도 세련된 럭셔리를 보여주고 있는 이 디자인은 마치 펜트하우스의 설계 내용을 자동차에 써놓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겉모습조차도 아우디의 디자인에선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결국 겉모습이란 건 디자이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일 뿐 본질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결과물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진정성 있고 호소력 있고 울림이 있을 때 우린 그것을 진짜라고 부르는 것이죠.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그 메시지를 구체화시켜 전달하는 과정을 내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디자인의 영역인 형태, 선, 색채, 질감은 모두 외적 디자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향 평준화된 디자이너들 중 이 외적 디자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적 디자인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그 외형은 조금 어설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본질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조금 어설프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내적 디자인 없이는 아무리 잘된 외적 디자인이라 해도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카피 제품의 품질이 오리지널 수준의 완성도를 가졌거나 후발주자의 디자인이 더 비싼 소재와 최신을 주장하며 어필하는 경우를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진짜를 볼 때만큼 가슴 뛰지 않는 것은 그 내면의 가치만큼은 따라하지 못해서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디자이너의 진심이 내적 디자인을 통해 전해져 울리는 감동은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중반의 권투 선수가 사진으로 르꼬르비제의 작품을 접한 후 지금까지 이룬 모든 걸 버리고 그 건물을 보러 가 건축가가 됐다는 안도 타다오의 일화를 보면 그 감동의 힘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외형이나 소재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결국 디자인이란 건 예쁜 것을 만들거나 실용적인 것을 만드는 것을 넘어 진정성 있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전달할 아이디어를 내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 즉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고민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완성도 있게 구현하는지가 엔지니어의 역할인 것이죠. 물론 건축에서는 건축가가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로서의 마인드를 모두 가져야 한다고 배우는데 반해 자동차는 디자이너와 엔지니어가 분리되어 있어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겠지만, 디자인이란 말이 한국어로 설계를 뜻하고 그 어원이 디자이어란 욕망이란 뜻에서 온 것처럼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가는 것이지 절대 예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전 세대의 아우디의 디자인이 라이트를 제외하면 외관에선 어느 것 하나 강하고 눈에 들어오는 장식이 없음에도 세상에 어떤 화려한 차보다 가슴 뛰는 감동을 줬던 이유는 바로 이 내적 디자인의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디자인을 심심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심플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심플함과 심심함은 종이 한 장 차이의 표현일 수 있지만, 심심함이 막연하게 비어있음을 의미하는 데 반해 심플함은 시각적으로만 비어있을 뿐 그 내적으론 치밀한 구조와 의도로 가득 차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우디가 이토록 치밀한 디자인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히 제가 그것을 해석한다면 디자인이 기술을 도구로서 삶의 질을 높여주려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과 디자인을 키워드로 3세대 A8의 옆모습을 살펴보면 BMW처럼 뒤로 쏠린 듯한 동물적인 프로포션으로 앞으로 튀어나갈 듯한 역동적인 인상도 아니고 앞으로 치우쳐 실내 공간에 신경을 쓴 프로포션도 아닙니다. 아우디는 노즈와 테크의 완벽한 비례로 안정감을 취하고 있고
그린하우스마저도 끝을 올려서 화려하거나 역동적으로 만들기보다 안정적이고 견고한 아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극적이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안정적인 실루엣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모습이 완벽하고 심플해 보일 수 있는 건 철저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죠. 아우디의 사이드 뷰에는 치밀한 명암의 대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최상층의 면은 하늘을 보게 만들어 밝은 면을 만들고, 가장 하단의 면은 바닥을 보게 해 어둡게 만들어 무게감을 실어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가끔은 전시를 위해 바닥에서 인공 조명을 쏘아 이 명암을 반전시켜 극적인 효과를 얻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게 될 환경에선 대부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휠 아치부터 하단부의 라인을 강조하여 아래로 시각적 무게감을 더 실어주어 플래그십 세단으로서의 안정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면을 다시 하늘을 보게 해 밝게 만들어 차를 정말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사이드의 백미는 역시 이 최상층과 차의 볼륨감을 키운 면 사이의 바운다리입니다. 이 라인은 철판을 다루는 높은 기술적 완성도 없이는 만들 수 없을 만큼 예리합니다. 도심 속 빌딩의 엣지 같으면서도 비즈니스맨의 슈트핏을 보는 것 같기도 한 이 라인 덕분에 아우디의 치밀한 완벽함과 세련된 럭셔리가 시각적으로 구현된 것 같습니다. 옆면에서도 이렇게 적지 않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지만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일 뿐 극적인 연출은 없습니다. 이 사이드 뷰는 주변의 소리를 차분하게 하는 과정 같습니다. 시각적으로는 비어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가득 차 있는 침묵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 침묵은 앞모습으로도 이어집니다. 앞모습에서도 아우디는 많은 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위아래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그릴을 하나로 통합해 싱글 프레임을 만들면서 선의 수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주변을 더 조용하게 만듭니다. 완벽한 침묵이 만들어지면 빛을 통해 가장 강한 한마디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우디 디자인의 설득력이 높은 이유는 주장하고 싶어하는 기술과 디자인, 비례 등 모든 것이 이 과정을 통해 치밀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것을 보여주기 전에 기대감을 키우는 과정을 추가해 그 효과를 더 극적으로 키우는 방식은 마치 지상에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며 올라가 마주치는 펜트하우스의 하이라이트와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비슷한 예시를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한 일본의 건축가인 안도 타다오의 빛의 교회입니다. 이 건축가와 건물은 국내에서도 큰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무뚝뚝한 첫 인상부터 건물의 깊이감을 부여하는 긴 동선을 따라 침묵의 순간을 만든 후 빛을 통해 가장 극적으로 그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 대부분이 아우디처럼 전조를 들려주고 난 후에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특히 그 하이라이트는 항상 주제와 밀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소름 돋을 정도로 훌륭한 연출입니다. 아우디로 돌아가기 전 건축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사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단 하나만 선택하라고 했을 때 아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같은 답을 얘기할 것입니다. 바로 대상지, 즉 사이트죠. 건축, 조경, 도시 설계는 이 대상지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저도 학생 시절부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일을 배우던 시기까지 항상 들어온 말입니다. 빛의 교회의 동선은 좁은 대상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해결적 아이디어였고, 그 하이라이트도 대상지를 통해 결정되듯이 자동차 디자인에도 대상지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그 차의 세그먼트나 장르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둘을 포함해 자동차의 브랜드가 바로 그 대상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을 설계할 때 대상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대상지의 약점을 역이용해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듯이 자동차 브랜드의 정체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우디의 앞모습이 매력적인 것도 브랜드라는 대상지를 잘 이해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아우디의 시그니처 싱글 프레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릴은 2000년대에서야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아우디란 대상지에 있던 자원이었습니다.
1930년대 아우디의 머신 실버 에로우의 상징과 같은 디테일을 활용한 것입니다. 심플한 앞모습을 위한 디테일을 만들더라도 대상지를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낸 것을 보면 진짜와 가짜는 이런 자세에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형이 나왔지만 여전히 팬이 많은 아우디의 구형 A7은 여타의 쿠페형 세단과는 다른 실루엣을 가지고 있지만 이 또한 스포츠 쿠페보다 패스트백을 전통으로 가진 아우디란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아우디의 100 쿠페 S의 실루엣의 브레인 스크립트를 활용해 만들어진 것이죠. 아우디란 펜트하우스가 막연히 아름다운 것 같지만 이 정도로 깊은 아이디어의 내적 디자인이 아니면 자극적인 디자인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성과 감동은 실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우디는 실내에서도 기술을 그 자체로 던지기보다 디자인을 통해 삶의 질을 고민한 흔적, 즉 내적 디자인이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치 브루스 웨인의 펜트하우스처럼 주제가 명확하게 읽히는 A8의 실내는 이유 없이 또는 생각 없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화려하더라도 이윤의 눈이 먼 장사꾼의 디자인에선 양식의 혼재가 일어나는 데 반해 펜트하우스의 디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큰 틀의 디자인이나 디테일도 어느 양식에서 파생된 것인지 이론적인 뼈대가 구체적이고 양식을 파괴하고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면 그 이유나 타당성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쁘니까 갖다 놓고 쓰고 보자는 식의 디자인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아우디의 실내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점은 전체적인 레이아웃과 소재에 대한 사용이 치밀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처럼 높은 신분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지의 것이란 인상도 BMW처럼 자유롭고 매력적인 인상도 아닙니다. 두 명품과는 구분되는 차분하고 이론적인 근거가 확실한 완벽함과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치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무와 금속 같은 디테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와 금속들은 자동차 실내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우디는 우드를 쓸 거면 어떻게 새롭게 쓸 것인가, 기존에 쓰던 방식과 달라야 한다면 그것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고민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A7에서 봤던 스트라이프 우드 방식이죠. 아마도 백참나무 계열의 무늬목에 데크에서 볼 수 있는 파팅 라인을 인위적으로 그음으로써 요트나 고급 건축에서 쓰이는 데크의 브레인 스크립트를 활용한 것 같습니다. 다시 A8으로 돌아와도 우드의 사용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A8의 밝고 채도가 낮은 톤의 우드는 당시 국산차의 고채도의 나이 들어 보이는 방식과 비교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국산차에서도 오픈 포어 방식이나 밝은 톤의 우드는 쓰이고 있지만 그것 또한 아우디를 시작으로 한 트렌드를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차에서 가장 중요한 뒷좌석의 시점에서 앞좌석 뒤 우드 패널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디어와 연출은 정말 독창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금속과 나무의 논리적인 사용을 통해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있지만 펜트하우스 같은 아우디의 디자인은 역시 해가 진 후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빛의 교회에서 무뚝뚝한 앞모습과 긴 동선이란 침묵 후에 만난 십자가가 극적이었던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완벽한 사이드 뷰라는 침묵 뒤에 마주한 아우디의 야간 경관은 소름 돋을 정도로 극적입니다. 실내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중심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배치하고 그 안에 붉은색의 버튼 조명을 더하고 이를 통해 주간의 중심이 됐던 소재들을 간간히 비추며 가장 극적인 야간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아우디는 조명과 실내 구성 요소들의 조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같은 시기에 메르세데스는 조명을 통해 클래식한 소재의 질감을 강조하는 편이었고 BMW는 포인트로서 사용했다면 아우디는 조명 이외에도 다른 요소와의 조화를 치밀하게 고려해 실내를 완벽하게 만든 것이죠. 특히 B필러 상단의 선형 조명은 가장 세련되게 빛을 사용하는 브랜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전 세대의 아우디를 정리해보자면
마치 모더니즘 건축의 첨단 기술로 무장한 고층 빌딩 최상단의 펜트하우스와 같은 디자인이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내적인 디자인에 있고 그 주제에 집중시키기 위해 최대한 외적인 요소의 자극을 줄였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아우디의 디자인 앞에서 오버행이 길다는 비판이나 전륜 기반이란 비판은 조금은 유치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버행이 긴 것이 문제라기보다 긴 오버행을 어떻게 디자인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긴 오버행 덕분에 스포티하기보다 안정적이고 무게중심이 잘 잡힌 디자인이 될 수 있었고 아우디의 장점인 실내 공간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우디의 디자인은 익스테리어에서도 인테리어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시각적으로 완벽한 무게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우디가 이 무게중심을 약간만 움직이게 되면 정말 역동적인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A5와 A7 같은 스포츠 라인업인 것이죠. 아우디의 세단 라인업과 그 설계 내용의 주제를 공유하지만 약간 움직인 무게중심 덕분에 상대적으로 그 역동성이 더 커 보입니다. 마치 도심의 고층 빌딩이 약간만 기울어져도 극적으로 역동적인 것과 비슷하죠. 여기서 좀 더 극단적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게 되면 R과 RS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들의 스포츠는 메르세데스, BMW의 것과 또 다른 스포츠를 보여줍니다. 메르세데스는 격식을 중요시한 귀족의 스포츠를, BMW는 가장 역동적인 스포츠를 보여주며 유전자부터 스포티한 브랜드였다면 아우디는 펜트하우스에 어울리는 퍼스널 트레이닝처럼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누구보다 빨라지기 위해 슬립과 같은 유의적 요소를 배제하고 그립을 최대한 유지하며 달리는 치밀함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해서 아우디가 메르세데스나 BMW처럼 스포츠에 대한 유전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싱글 프레임을 언급하며 얘기했듯 아우토 유니온 시절부터 르망을 주름잡던 실버 에로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이 실버 에로우가 익숙한 개념은 아니지만 유럽에선 정말 강력한 이름입니다. 애플의 신사옥을 설계하고 하이테크한 건축의 거장이라 평가받는 영국 건축가인 노먼 포스터의 전기를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이테크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아우토 유니온의 실버 에로우와 메르세데스의 실버 에로우 사진을 수집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해리포터에서도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편이 아닌 퀴디치의 역사란 스핀오프에서 등장하는데요. 파이어볼트나 님부스가 등장하기 전 근대기 최강의 빗자루 이름이 바로 실버 에로우입니다. 이만큼 유럽에서의 실버 에로우란 이름은 강력합니다. 그렇게 아우디는 이 유전자와 디테일을 그들의 상징으로 활용하며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WEC 르망 24시에서 무려 13번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들을 활용해 아우디는 다시 한 번 더 기술을 통한 진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진보 또한 기술을 막연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 디자인이 기술로서 삶의 질을 높여줄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사회에 영향을 줄 기술들이 현실로 구현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2013년 세계를 놀라게 한 테슬라의 모델 S, 자율주행, 스마트폰 등 도시라는 장소가 한 단계 더 미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펜트하우스는 그 시대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의 정점을 보여주는 장소지만 도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하고 있듯 이 첨단이라는 개념도 뇌순간 업데이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세대 아우디는 이전의 펜트하우스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아우디를 건축으로 표현한다면 저는